아니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이제 워낙 잘하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예. 김건희의 우리 문화유산 침탈 과정들을 많이 공개하셨는데 그렇죠. 야 정말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왕비라고 생각을 했고 왕비 단계를 넘어서서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건희의 어떤 여러 가지 노선을 쭉 보게 되면 철저하게 명성황후의 노선을 쫓아가죠. 그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1900년대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한국에 왔다 쓴 책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를 만난 이야기를 쭉 써놓습니다. 이지적이고 뭐 얼굴이 백지장 같고 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쫙 써놓고 있는데 그 책 말고 나머지 뭐 매천야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서에 보면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 왕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왕비랑 같이 업무 보고를 받아요. 야 비슷하네요. 예, 느낌상. 아니, 예. 이거는 조선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왕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때 어린 아들 왕이 뭐 8살, 9살 됐을 때 뒤에 대비가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좌 뒤에 앉아 있는 경우들 이거는 있지. 그런데 왕비가 같이 대등하게 앉아서. 대등하게 야, 앉아서. 웃기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료들이 고종한테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왕비한테 하겠습니까? 고종은 어리버리했지. 뭐 이런 표현은 네. 뭐하지만 그러니까 명성황후한테 했는데 이 김건희가 찾아간 곳이 다 명성황후와 관련된 곳만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침전도 갔다는 거 침전도 안에 알려지는데, 들어갔지. 예. 그러니까 그 경복궁 안에 건청궁이라고 그 건청궁 궁 안의 궁입니다. 명성황후가 자기 시아버지 흥선대원군 내쫓고 예, 내쫓고 1863년에 이제 시아버지를 10년 만에 이제 내쫓았죠. 내쫓고 나서 자신이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궁 안에 또 다른 자신만의 궁을 만듭니다. 이게 건청궁이거든요. 그렇구나. 이 건청궁 안에 곤영암이라고 하는 왕비의 이 침전이 실제 어떤 당시에 고종시대의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중심 공간이 근정전이고 편전이 사정전이어야 하는데 신하들이 거기 가는 것보다는 저 건청궁 곤영암에 가서 왕비 전하한테 가서 이제 막 아련하고 업무 보고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학자이시기도 하니까 예. 이제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민비 뭐 혹은 명성황후 이분의 성향이나 이 능력이나 뭐 전체적인 모든 것하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김건희 씨하고 그래도 좀 1대1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니 하늘과 땅이지. 하늘과 땅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들면. 거죠. 명성황후가 그 15살, 16살 때 춘추 좌시전을 읽었다는 겁니다. 정치 교과서예요. 아, 춘추 좌시전. 춘추를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해석해서 쓴 책이 춘추 좌시전인데 좌시전이구나. 네. 이 책이 정치 교과서인데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지고 홀로 남아 여주에 남아 있는데도 탁 앉아갖고 춘추를 엄청 똑똑했나 봐요. 보통 여자. 그 이사벨라 비숍이 그 쓴 책에 보면 한 5개 국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 민비가 5개 국어를? 그 당시에 당시 손탁한테 영어, 독일어, 불어 이런 거 다 배워갖고 다 외워버렸지. 그렇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정세 분석도 잘하죠. 사실 시해된 이유가 인하 거일 정책, 아라사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멀리한다. 그래야지 조선이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인하 거일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일본이 급습해서 시해당한 거죠. 시해를 당한 네.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좋은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에 대한 그 욕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그 고종하고 난 첫 번째 아들이 학문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학문이 없어서 이게 막혀서 아이가 일찍 죽어버려. 아이고. 그때 그 시아버지였던 흥성군이 깜짝 이제 놀랐겠네. 그 저 아주 좋은 산삼을 먹이면 이 학문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해서 시아버지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정.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 아이고. 두 번째 아들도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무속에 빠져가지고 아, 무속에 빠졌구나. 금강산에 12,000봉에다가 쌀 한 자루씩 올려놨다. 이게 100% 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굿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 장호원에 있는 무당을
불러들였죠. 아. 그래서 군호, 진령군이라고 하는 군호까지 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당시 서울에 관악묘가 있었는데 동서남북 네 곳에 있었어요. 그 중에 북관악묘에 있는 그 이 관악 지키는 일종의 남자 무당이지, 이 무당을 데려다가 두 사람을 진령군하고 여기를 이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맺게 하고 맨날 궁 안에서 굿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죠. 국가 재정 낭비가 커져서 그러네. 조선 역사에서 왕과 왕비가 매관매직을 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무속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고종이 일반인 체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고종은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요. 야행성이구나. 완전히. 그래서 고종대 업무를 낮에 봐야 되는데 밤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료들도 다 미치는 거야. 피곤한 거죠. 네. 피곤한 정도가 아니지. 되는데, 예. 그럼 밤에 경복궁에 다 불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촉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국가 운영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관매직하고 이 매관매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뒤에 매관매직하고 이런 거는 똑같고 김건희하고 근데 이제 명성황후처럼 정치적 역량은 떨어지는데 이제 뭐 뭔가 국가를 운영해서 V제로 하려고 한 거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당연히 역사 공부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경복궁을 여러 번 들리고 종묘 차담회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만약에 명성황후의 서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김건희한테 적어도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주입한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배용이라고 보는 거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추정이지만은. 네. 추정이지만 그 이배용 위원장이 항상 같이 경복궁, 창덕궁을 같이 다녔고 두 사람이 꼭 손붙잡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이 저 지난번 특검에서 했던 그 진술 보니까 자기가 창덕궁에서 어좌는 자기가 올라가라고 했다. 그런데 경복궁 근정전에 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근정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좌에 앉아 있다. 정말. 예. 이거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자꾸 오늘 사담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 또 하필이면 민 씨예요. 이제 영민 씨 보는 하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데 당시에 보면 물론 그걸 통해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대 외척 세력이 또 굉장히 이렇게 됐었고 실제로 김건희 시대에도 그 외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다닌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약간 또 사담이라고 하니까 네. 나 갑자기 고려대 예전에 우리 그 민주주의 그 계속 이끌었던 조 무슨 교수님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아, 그 노동부 장관인가 뭐 이렇게 하셨 아니야 장관은 안 하시고 하여튼 예. 우리 뭐 옛날에 우리들 다 이끌었던 사상의 은사 같은 분인데 네. 그분 사모님이 그 여흥민 씨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분 사모님이 그 민영환 집안의 후손이야. 근데 그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영민 씨가 망해서 이 나라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민 씨가 민영환 같은 분이야 이제 순국 자결을 하셨지만 근데 거기에 뭐 민영익, 민영휘 그리고 또 그 민영환 선생의 친동생도 민영찬 나중에 다 친일파됐는데 네. 그쪽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영민 씨가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수의 영민 씨 세력들이 너무나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과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경제를 독점하면서 그랬겠죠. 네. 이들이 국가 전체 발전을 이루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에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 그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가 옛날에 1866년에 평양에서 그 저 배가 미국 배 침몰했었잖아요. 네. 이제 나도 이제 뭐 영특감이 좀 떨어졌네. 근데 그 배를 다시 들어올리게 합니다. 왜 그러냐? 증기기관을 연구하려고. 연구하겠다고. 예. 그때 당시 박규수가 이제 그 침몰시켰었는데 다시 들어올리게 해갖고 증기기관을 연구하려고 막 했는데 이미 그 강무 대동강 부식이 안에 돼가지고 들어서 안 진흙이 되죠. 너무 차 있어갖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지. 그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외세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신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또 일각의 한 세력들 영민 씨를 중심으로 했던 요 세력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만을 탐했던 거죠. 아이고. 이게 당시에 존재했는데 이 세력이 더 이겨버리니까 이 나라가. 세력이 다 죽어버렸지. 네. 아, 정말로 그런 안타까운 점이라는 게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명성황후라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빗대고 차용해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 상상을 잘 못 해보다가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모티브를 받아서 혹시나 전 충분히 그렇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 김건희는 제가 봐선 정말 제2의 명성황후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길 계속 간 거예요. 제가 총 몇 번 갔는지 나중에 이제 장성철 소장 인터뷰 보니까 11번을 갔더구만. 종묘, 많이 많이도 맞네. 갔다 진짜. 창덕궁, 경복궁을 11번을 갔더라고요. 11번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씨하고 싸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구속 취소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씨가 내가 계획을 잔뜩 해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계획은 자기가 민비처럼 혹은 명성황후처럼 뭔가 하려고 쫙 계획 세워놨는데 하기도 전에 네가 망쳤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능력해서 망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일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보죠. 아마 김건희 중심으로 하는 개헌 프로젝트가 전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권을 자꾸 흔들려는 자기가 보기에 너무 멍청하고 무능력한 윤석열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좀 뭔가 좀 정상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이걸 다 잡아버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그 계획을 이 뚱뚱한 이 인간이 망쳐버렸다. 그거겠죠? 정확하게 날짜 계산은 안 했는데 그날이 윤석열 집권하고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며.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영국의 옛날에 천일의 N. 천일의 N. N이구나 이게 N. 김건희가 N. 아, 정말로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말 저희에게도 많은 상상력을 많이 부여해 주는 게 워낙 한 행동들이 상상 이상이다 보니까 더 큰 상상력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